네, 그럼 계속해서 또 궁금한 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좀 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는 채용 공고. 그 안에서 어떤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거나 법률적으로 심지어는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법이 있습니다. 채용 절차법이요? 잘 숙지하기만 해도 인사 담당자분께서는 고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채용 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피하면 그냥 다 해도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 채용 절차법에서 들어가자면 적용 범위가 좀 제한돼 있긴 합니다. 법에서는 30명,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아예 문제가 안 된다고 그냥 손 놔서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걸려면 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뭘 하면 안 되냐? 구직자 본인의 뭐 용모나 키, 체중, 어떤 신체 조건이죠. 이런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2012년 취업을 할 때만 해도 그거 거의 다 요구했었거든요. 그땐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위 말해서 신체 조건 막 채용 공고에 막 올렸잖아요. 용모 단정, 뭐 키 몇 센치 이상. 그렇게까지. 예. 방시력. 네, 맞아요. 좌우 시력도 있었죠. 그런 게 다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고 있네요. 예, 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심지어 현 시대에서는 이제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들이죠, 사실은. 네. 그렇고 두 번째, 너무 광범위하게 진짜 요구하는 것들이긴 한데 결혼 여부, 재산 관계 이런 것도 법에 아예 명시적으로 채용 절차법 4조의 3에서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 상황에서만의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용 공고에 만약에 이력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면접 때 사실 캐주얼하게 결혼은 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사실 수없이 주고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그럼 혹시 그러니까 부적절한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도 확신이 들진 않는데 이 채용 절차법의 아주 엄밀한 규정상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명백히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본관이 어디냐 이런 거 쓰라고 하는 것도. 출신 지역은 요구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점들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참 애매한 영역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여부,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데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특수한 업종, 어떤 서비스업, 뭐 당장에 떠오르는 것은 네. 모델 업계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쪽은 명명백백 필요할 것도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채용 절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반대로 필요하면 수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직무상 필요한지가 결국 이슈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델을 예로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직무 수행상 반드시 키가 커야 돼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키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끊임없이 존재 가치를 어필해주고 계시는 이것이 이래서 노동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채용 공고를 거짓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수집하거나 어떤 홍보 목적에서 채용 공고만 쫙 올리고 실제 뽑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허위 공고인 허위 거죠. 공고. 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용 절차법에서는 그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 쭉 일단 올려보고 소위 말해서 한번 간 보려고 그래서 이력서만 막 받아보고 뽑을 의사도 없으면서 그런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진짜 뽑을 의사가 있어서 공고를 올렸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없어서 안 뽑았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될 수 없겠죠.
실제 뽑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 사실 그거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이 법의 취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습적으로 계속 채용 공고 올리고 아무도 뽑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번이라면 실제로 저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 안 뽑았습니다라는 변명이 그런 익스큐즈가 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악성 기업이라면 계속 채용 공고 올리고 내리고 전혀 뽑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법 위반으로 걸 수 있다는 거죠. 언급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몇 군데를 봤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거는 정말 좀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다 공유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법리적인 것은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이런 규범적인 부분도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공고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는 사실 들통나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빼박으로 정말 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빼박. 구인 공고를 냈을 때 조건하고 실제 채용 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죠. 분명히 예. 채용 공고 때는 조건을 예를 들면 좋게 해놨는데 실제로 채용할 때 그보다 낮은 조건으로 채용한다. 바로 이제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근로자가 문제 삼기도 쉬운 게 채용 공고 캡처해 놓으면 다 증거가 남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뒤늦게 갑자기 채용 공고 때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뭐 더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핑계 대면서 불리하게 조건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채용 공고 때보다 좋게 주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그건 문제 당연히 안 되죠. 법에선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를 이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에 맡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처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행하는 업무가 혹시 기존에 인지했던 업무와 상이하게 다른 경우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기업 환경이 많이 변화를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혹시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불리하게 바뀌었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고요. 불리하게 바뀌었느냐는 좀 알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연봉이나 상당히 미묘한 급여야 부분이죠.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불리한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뭐 있겠지만 그거는 이해죠. 그때는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결국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체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들어가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사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충분한 합의 그리고 뭐 면접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사전에 리스크 체킹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갑자기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건이 달라졌다. 그렇죠.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졌다. 그럼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 터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미 터지고 나서 오면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줄어듭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강 변호사님 네, 오늘 많은 말씀 강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직장생활 관련해서 고민이나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와주신 강문혁 변호사님, 이분께 상담 그리고 의뢰를 원하시면은 요 영상 하단에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뵐 때까지 무소송이 기소송이다. 우와!